네, 안녕하세요. HJ중공업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28일 투자 핵심 포인트 짚어드릴 수급 탐정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HJ중공업이 트럼프 방문 소식, 조선소를 방문한다는 소식에 굉장히 상승세를 좀 보여주다가 오늘 이제 주춤하면서 조정의 움직임, 마이너스 5% 정도 조정의 움직임이 나타나 줬는데, 자, 그렇다면은 왜 이렇게 조정이 다시금 나타났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봐야겠죠.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얘네들이 왜 이렇게 조정이 나왔는지, 여기서 조정이 나왔다고 끝인 건지 아니면은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상승을 할 수 있다라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목표가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사이에 우리 어떻게 매도해야 되는지 고민을 해보자. 반대로 조정이 나온다라면은 어디까지 또 한번 눌려버릴 것인지, 눌렸다가 반등할 수 있는지, 그 사이에 우리 어떻게 매수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걸 위해서 우리는 뭘 살펴볼 것이냐? 우선 차트상의 움직임 살펴볼 것이고, 다음 이런 흐름을 만들어놨던 그 주체들을 한번 파악을 해볼 거다. 그리고 이 주체들의 움직임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향후 관점 이 부분부터 살펴보자. 얘네들이 결국에는 다시금 우상향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우선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다만 이거는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상승은 다시 한번 할 수는 있을 것이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우선적으로 우선 에이펙이 당장 내일로 다가와 줬죠. 자, 그러면서 트럼프가 방문할 것이다. 그러면서 조선소에도 방문할 것이다. 라는 소식에 상승을 했지만 어제 갑자기 방문하지 않겠다라는 말이 들려오면서 오늘 조정이 나타났다. 근데 이렇게 트럼프가 방문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일정이 빡빡하게 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근데 이럴 경우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조선소를 대신 이렇게 방문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자, 그러면은 트럼프가 방문하는 게 가장 극적인 상승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거다라고 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뭐 상무장관이 대신 방문한다 하더라도 이런 상승세는 나올 수밖에 없다. 결국 마스가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동될 수 있을 만한 여건이 마련되기 때문에 이런 상승세는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건 뭡니까? 자, 이렇게 움직임을 만들어 놨을 때 과연 돈이 들어갔는지 빠져나갔는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자, 우선적으로 10월 1일부터 오늘 날짜까지 외인들은 계속해서 매도하는 움직임을 좀 보여줬는데 기관은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나 요 며칠 자, 주가가 상승할 때 외인들은 매도를 했지만 그래도 상승세는 꺾이지 않았죠. 그 말은 뭐냐? 지금 기관이 좀 주도적으로 상승을 이끌어 나가고 있고, 기관의 움직임이 이 앞으로의 차트 향방을 좀 결정하는데 큰 공헌을 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빠지는 와중에 외인들은 빠져나갔고, 기관은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하다가 여기서부터는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주는 움직임. 보여주면서 이 앞에 고점을 돌파하려는 흐름까지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다면은 이제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건 뭡니까? 이제는 어떻게 매수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매도해야 될지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차트상에서 봤을 때 우리가 매수를 했다라면은 좋았을 구간들이 어디가 있냐부터 살펴보죠. 자, 우선 이 밑에서부터 매수를 했다면 정말 좋겠죠. 근데 이때 이런 노란색 신호가 나와 있다. 그리고 여기서도 노란색 신호가 다시금 나타나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매도해야 되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자면은, 자, 이 방향성을 결정할 만한 곳에서 1차적으로 어느 정도 매도를 할 수 있는 구간들이 생길 것이고, 그리고 이런 선에 근접했을 때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는 걸 봤을 때 이 선에 맞닿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 조정이 크게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런 선에 맞닿았을 때 매도를 하면 좀 좋을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저는 그게 지금은 여기서 딱 보이지 않다 보니까 제가 잠시 차트를 앞으로 돌려서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자, 이전에 딱 이렇게 보라색 선을 맞닥뜨렸을 때
그리고 나서 굉장히 강한 조정의 흐름이 나타나주는 모습이 보여준다. 이런 구간에서 맞닿게 되면은 매도를 해야 되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노란색 신호에서 매수, 분할 매수한 다음에 그리고 보라색 선에 맞다면 우리는 매도를 대응을 해나가면 된다. 자, 그러면은 이 신호들이 뭔지가 중요해지겠죠. 자, 이 신호 같은 경우에는 세력들이 매수를 할 때마다 나타나는 신호다. 이렇게 매수 시켜놓고 살짝 시간 끌고 또 매수한 다음에 상승하는 움직임 나와주죠. 자, 그러면은 이런 신호가 나타날 때마다 우리가 분할로 이렇게 매수를 해놓으면은 이렇게 큰 상승률을 좀 먹어갈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고, 여기서는 보라색 선이 닿지는 않았는데 제가 좀 예외적으로 여기서 한번 물량을 정리를 했어요. 80% 정도 물량 정리를 했다. 그 이유는 앞전에 만들었던 매물대 그 구간까지 한 번에 쉼없이 상승을 했다 보니까 여기서는 어느 정도 조정이 좀 길게 나올 거다라고 판단을 해서 자, 정리를 하고 나서 다시 여기서 좀 추가적인 매수를 진행해 줬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좀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긴 했는데 이거 상승할 수 있을 만한 근거들이 다 차고 넘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신호들을 통해서 우리가 매수를 하고 이런 곳에 닿게 되면은 매도를 하면 된다. 이런 신호가 나타나면은 그러면 우리 구독자분들 매수할 수 있도록 문자 보내주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신호, 이 종목에서만 적용되는 거 아니냐 하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제가 다른 종목들, 우리 구독자분들과 이미 진행했던 종목들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 자,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과 같이 진행했던 우리 기술인데, 자, 이때 노란색 신호가 이제 나타나줬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곳에서 분할로 이렇게 매수를 좀 해주면 된다. 그리고 나와서, 자, 목표가는 어디로 그랬죠? 이 보라색 선에 맞다면 우리가 매도를 한다고 했어요. 자, 보라색 선이 맞닿지 않고 다시금 조정을 줬는데, 다시 상승을 하면서, 자, 노란색 신호가 나타나면서 또 한 번 빵 터지는 움직임이 나타나줬죠. 그 다음에 이 보라색 선에 맞닿고 한번 조정의 움직임이 나타난다. 여기서 물론 한 번 더 튀는 움직임이 나타나긴 했지만 거의 근데 비슷한 금액대다. 그러면 우리가 편안하게 이렇게 맞닿은 구간에서 그냥 매도를 하게 되면은 그냥 충분한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다. 그다음에 여기서만 해도 어딥니까? 자, 여기 1250원 구간, 분할 매수해가지고 1500원 구간이다. 보면은 여기서 3300원 구간, 여기서 100% 정도 가까운 수익을 우리 구독자님들께 챙겨드릴 수가 있었죠. 자, 그리고 다른 종목도 하나 더 볼 텐데, 이번에는 이제 신성 델타테크라는 종목입니다. 자, 여기서도 노란색 신호 나오고, 여기서 분할 매수한다 그랬죠. 분할 매수한 다음에, 자, 이렇게 가다가 보라색 선이 맞닿았을 때 우리는 매도를 한다 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분할 매수 했으면은 이제 평단이 이제 45,000원 정도 되는데, 상승을 쭉 해서 보라색 선에 맞닿았을 때 얼마입니까? 자, 184,800원이다. 이것도 자, 4배에 가까운 상승, 퍼센테이지로 약 300% 정도 이제 수익률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챙겨드릴 수가 있었다. 자, 근데 코스닥 종목만, 뭐 가벼운 종목만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 아니냐 하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제 코스피에 있는 종목이죠. 이 카카오도 한번 볼 텐데, 자, 노란색 신호가 나타난다. 이런 곳에서 우리가 분할 매수를 하면 된다 그랬죠. 분할 매수 한 다음에, 자, 이렇게 상승했을 때 보라색 선에 맞닿으면은 우리가 매도를 하면 된다. 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분할 매수했다라면은 이제 37,000원 정도, 37,500원, 뭐 38,000원 이 정도 평단이 됐는데 여기서 자, 상승을 해가지고 71,000원까지 올라갔다. 여기서도 이제 80%가 넘는 수익률을 우리 구독자님들께 챙겨드릴 수가 있었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신호들이 뭔지 좀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보라색 선 같은 경우에는 자, 세력들이 이제 매수를 해가지고 어디서 팔지를 정하는 이 목표가를 정하는 선이다. 자,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면 여기까지 이렇게 노려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옆으로 가면서 움직임을 가져가죠. 자, 옆으로 올라가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 얘네들도 목표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다. 그리고 이렇게 맞닿는 구간이 생기게 되면은 여기서 얘네들이 매도를 하고 나간다. 그래서 우리도 같이 매도하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면 되는 거고, 이 노란색 신호 같은 경우에는 자, 매수를 할 때마다 이렇게 나타나는 신호들이다. 얘네들이 일부러 이렇게 매수한 다음에 한번 빵 상승시켜가지고 개인들을 털어내고
그 다음에 또 매수해가지고 오랜 시간 이렇게 끌고 가면서 개인들을 또 털어내는 움직임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신호들이 나타났을 때 계속해서 이제 분할로 이렇게 매수를 해 나가면은 우리 충분하게 수익을 계속해서 챙겨 나갈 수 있는 구간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호들을 이용해서 우리 구독자님들과 같이 매매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같이 매매하실 분들이라면 위에 있는 번호 010-8420-8354번 이 번호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고 그 전에 밑에 있는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구독자님들께 드리는 혜택이기 때문에 구독 꼭 인증을 해주셔야지 제가 확인되는 대로 이런 타점들 나올 때 우리 구독자분들께 다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구독 인증은 꼭 필수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분석하던 종목 마저 분석 도와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HJ중공업 다시 이야기해 보자면은 이제 우리는 뭘 볼 것이냐, 목표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할 거다. 자, 우리가 이런 데서 뭐 매수를 했다, 뭐 이런 데서 매수를 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매도를 해야지 수익이 챙겨지는 거죠. 그럼 매도를 아무 데서나 하면 될 것이냐? 아니다. 매도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뭐 자리 같은 게 있거나 아니면은 이런 신호 같은 게 나왔을 때 우리는 매도를 해야 된다. 특히나 이 보라색 신호가 뭐라 그랬습니까? 세력들의 목표가로 잡아내는 그런 세력의 목표가 선이다. 이 신호에 맞닿게 되면은 아까 보셨듯이 굉장히 깊은 조정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우리 이런 구간에서는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거고 또 한 군데 또 뭡니까? 자, 차트상에서 이제 방향성을 결정할 만한 곳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목표가를 잡아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우선 월봉으로 살짝 돌려서 보면은 지금 제가 매도했던 구간이 이 근처라 그랬죠. 이 근처 어디입니까? 앞전에 만들었던 매물대 하단 부분이다. 그러다 보니까 방향성을 결정할 만한 곳이어서 여기서 일단 물량을 어느 정도 정리했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얘네들 살짝 조정을 줬고 그리고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태다. 그러면 이 매물대 하단 부분은 다시 한번 충분히 뚫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고, 그러면 여기를 뚫고 올라가게 되면은 이 매물대 상단 부분까지 어느 정도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6만원 구간은 우선 이제 목표가로 하나까지 잡아 놓을 것이고, 이 6만원 한번 꼭 기억을 해주시고, 다시 한번 일본으로 돌아가서 이 보라색 선이 세력들이 목표로 하는 목표가다 그랬잖아요. 여기도 한번 측정을 해보자. 체크를 한번 해보면은, 지금 42,450원이 나오고 있다. 매물대 하단을 좀 넘어가지고 매물대 중단 부분까지는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건데 중간까지도 보기는 좀 어렵고 하단에서 조금 더 높게까지 잡아서 올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제가 뭐랬습니까? 하단 부분을 돌파하게 되면은 상단 부분까지는 한번 충분히 도전을 해볼 만하다 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리 1차적인 목표가를 여기로 잡아 놓되 여기 근처에 갔을 때 더 상승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은 이제 우리가 월봉으로 방향성을 결정할 만한 곳을 찾았던 곳이 6만원이었잖아요. 그래서 6만원으로 목표가를 갱신해 갈 것이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 42,450원 그리고 2차적인 목표가 6만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목표가를 말씀드리니까 어떤 분들이 계시냐.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이 변수라는 거를 꼭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데 이 변수에 맞게 대응을 하지 않고 그냥 가져가겠다 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러시면은 절대 안 됩니다. 자, 왜 그런지를 한번 말씀 좀 드려볼 텐데 우리가 이렇게 뭐 상승을 하는 주식에서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정한 목표가가 여기가 있어요. 뭐 주식이 별 다른 이유가 없다. 그리고 관점대로 잘 흘러간다라면은 이렇게 목표가까지 도달을 하겠죠. 근데 중간에 분명 변수라는 게 발생해서 이 목표가 가기 바로 직전에도 이렇게 갑자기 꼬꾸라지면서 우리가 매수했던 것보다도 더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 대응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계좌가 오히려 망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변수가 발생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 변수에 맞게 무조건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뭐 간단하게 어떤 게 있는지만 살펴보자면은 뭐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매도해가지고 우리 수익을 지켜나가야겠죠. 그리고 반대로 주가에 좋은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인데 이 시장 상황이 안 좋아져가지고 오히려
이런 조정이 나왔다. 이런 경우라면은 시장 상황이 이제 회복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폭발적인 상승을 다시금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구간에서 오히려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우리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변수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시장 상황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대응 방법은 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대응 방법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문자로 다 나눠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여기에 추가로 제 관심 종목 중에서 이런 노란색 신호가 나타나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경우는 뭐라 그랬습니까? 자, 이거 매수 구간이다 그랬죠. 자, 이런 매수 구간이 나타나는 종목들도 발견되면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다 나눠 드릴 거예요. 자, 이 모든 거는 채널 구독해 주신 구독자분들에게 드리는 이런 혜택이기 때문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이거 혹시 못 받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은 제가 보내드릴 방법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받으실 수 있도록 자, 밑에 있는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위에 있는 번호 010-8420-8354번, 이거 제가 사용하는 번호인데 이 번호로 구독했다는 의미로 이렇게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은 제가 확인되는 대로 이런 혜택들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 영상 도움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